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네.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1.57%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올라온 게 있는데요. 뭐. 그런가요? 예. 아, 가볍게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8% 정도 올랐죠. 아, 그렇죠. 예, 어제 2%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달러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10월이 참 대단한 10월을 지금 네.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석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미쳤다. 제가 보면서 쉬면서. 아, 10월. 예, 그 오픈AI의 개발자 회의 끝나고 나서 네. 종목들 막 급등락하는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월에 AI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AI 시대가 됐다, 향후에 어떻게 된다, 엔비디아 주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냥 입만 벌리면 이제 전부 다 AI 얘기는 네. 이번 10월에 이랬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10월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엔비디아도 또 다시 신고 가격 됐고 네. 시총이 5조 달러 넘어가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 실망감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이 실망감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장중에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한 1시간 40분 하고 나서 네. 기자회견 없이 그냥 비행기 탔다. 그래서 곧바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같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대감이 이벤트가 끝나면서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세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이 기자님이 그렇게 질문 주셨잖아요. 이번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네. 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이벤트 끝나고 나서는 시장이 다소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거기 뭐 메타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10월이 뭐 순서 상관없이 좀 말씀드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오늘 하루 남았는데 어제까지 10월에 19% 올랐거든요. 19%. 한 달이요? 네, 한 달에. 한 달에 19% 오른 거예요. 이게 지수가 한 달에 19%는 이게 우리가 봤나? 이 2020년도 팬데믹 때 폭등이 있었죠, 그때. 아, 예. 네. 그때 오른 게 12%, 13% 이랬을걸요? 아, 굉장히 이례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랐죠? 그 다음 볼게요. SK 하이닉스예요. 한 달 동안 63% 올랐습니다. 한 달이에요, 한 달. 올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월봉입니다. 63.4% SK 하이닉스가 오른 거예요.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엔 또 더 웃기는 게 뭐예요? 연휴가 있었잖아요. 아, 10일 없었죠. 저희 한 거의 거래일수로 따지면 며칠 없었죠. 없었잖아요. 네, 맞아. 와.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 24% 오른 거고요. 삼성전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효성중공업이거든요. 이번 달에 56% 올랐는데 올해 연간 434% 올랐어요. 올해. 효성중공업. 와. 뭐였죠? 전력기죠. 전력기. 변압기. 초과압 변압기. 그래서 지금 반도체보다 여기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미국 시장 얘기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월을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춤하는 게 좀 있었지만 신고 가격 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것도 주봉입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애플이요. 애플은 잘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계속 밀려섰죠. 그래서 애플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어요. 연간 수익률이. 네. 근데 지금 신고가예요. 그리고 어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설명을 좀 추후로 또 다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 찍고 내려와 있고요.
이게 시총 1, 2, 3이잖아요. 시총 5조 달러, 4조 달러, 4조 달러. 네. 세 개 종목이요. 얘들이 신고가인 상태인데 이번 10월에 9월, 10월에 특히나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번 9월, 10월에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설명드리면서 미국 시장이 요만큼 빠진 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황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중 정상회의 끝났죠. 빅테크 실적 발표 오늘 하면 이제 끝납니다. 빅테크들은 주요 빅테크들은. 네. 그리고 FOMC 회의 끝났죠. 그럼 이제 이벤트를 바라보고 시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벤트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죠. 다음 이벤트를 시장은 항상 다음 이벤트.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주식시장에서 일정 매매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네. 일정을 연간 캘린더를 놓고 어떤 일정이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그쵸. 그래서 그 캘린더를 팔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증권사 지점들이 사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회의장에다가 일정이 어떻게 있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일정을 보고서 간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근데 지금 중요한 이벤트의 빅 슈퍼위크가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매도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길주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오라클이나 AMD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길주 빠지면서 비트코인 선물도 같이 빠졌고요. 애플이 지금 시간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이핑하는 시간 기준으로 항상 적어 오는데요. 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였어요. 근데 아이폰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좀 안 좋게 뉴스가 보도가 좀 아이폰이 됐거든요. 부진이에요? 17 잘 나간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랬는데 이 전 분기잖아요, 이건요. 네. 근데 요번 아이폰 17이 어마하게 잘 풀려서 팀쿡이 직접 나와서 12월 최대 매출 전망한다. 근데 그렇게 원래 얘기를 신작 했어요. 나오기 전엔 잘 안 팔리는 게 당연한. 예, 맞습니다. 네. 그 전에 거 이게 전에 거니까. 네네. 얘네들은 저기 달러의 분기가 우리랑 4, 5, 6인가 그래요. 아, 네네. 이게 전분기인가 3분기인가 4, 5, 6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17 나오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폰이 부진했는데 아이폰 17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역대 최대로 잘 팔린다 지금. 그렇게 직접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애플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 우리 시장 영향 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AI 성과 및 투자 확대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13% 지금 모르겠습니다. 13%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아마존은 AI 투자의 성과를 즉시 낼 수 있는 이익과 연동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마존은. 그리고 알파벳도 그래요. 알파벳도. 이런 쪽은 성과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메타도 특히 메타가 내년도에 대규모 투자 지출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네. 마이너스 11%잖아요. 네. 근데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자세히. 요번에 이제 회계 처리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이런 일이 일회성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메타에 대해서는 이 투자가 실적으로 연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 사이에 메타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메타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메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하락에 기여를 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주식 분할 발표를 했네요. 야, 미국의 기업들은 참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식 관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주가 관리. 네, 주가 관리를 정말 어마하게 정확하게 주가 관리네요. 네.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 올라가서 요즘에 좀 뭐랄까요? 약간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뉴스가 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분할 바로 발표를 했어요. 시간에서 3%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1.5% 빠지면서 그리고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시간에서 대부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요. 시간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이대로 온전히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간 외 장중엔 좀 빠졌지만 네. 시간 외에서는 네. 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 보면요. 예, 어제 코스피가 0.14% 올랐고 코스닥은 1.19% 하락했는데요. 이게 우리 시장의 이번 주의 특징은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3일 연속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 팔고 현물 팔고 동시에 파는 게 3일 동안 계속 일어났어요.
왜 이랬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블록 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부진, 이서연 네. 삼성전자 주식 매각한다는 지금 뉴스가 나와 있죠. 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사기로 했어. 그러면 추가로 사지 않고 그만큼 덜어다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론이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이번 주 내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주가는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네. 아마도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팔고 하는 거 보니까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이 가격에서 아마도 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 다음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기관들이 지금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 지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중 흐름을 보면은 아침에 플러스 0.61% 시작이었어요. 저점이 마이너스 0.25고요. 고점이 플러스 1.61입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부분은 실적 발표의 이벤트도 있었고 또 우리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에이펙 이런 이벤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말 우리나라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위로 있지 않고 아래로 있는 현상이 좀 있어요. 매도를 좀 하는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미리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에서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매물들이 이번 10월에 좀 월말 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이 굳히게 된 이유는요. 어제 국내 기관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올해 진짜 많이 팔았죠. 어제 국내 기관 네. 1조 2천억 팔았어요. 그동안은 기관이 그래도 계속 사지 않았어요? 샀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연기금하고 금토는 계속 샀어요. 다른 네. 데로 좀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제는 보면 제가 적어왔어요. 일부러. 금토 4,266억, 투신 2,569억, 연기금 1,736억, 사모펀드 1,170억. 이게 하루에 이렇게 파는 거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파는 거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기관들은 개별 종목단에서는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는구나. 지금 월말 돼서. 네. 그렇게 좀 어저께 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고 기관들 매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리잖아요. 기관들은 종목 매매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리고 코스피는 플러스에 유지됐습니다. 왜요? 삼성전자가 3.58% 오르고 SK하이닉스 1.79% 올랐어요. 네. 시가총액 1위 2위고 얘들이 전체 시가총액 3분의 1이 되는 두 종목이 3.5% 1.8% 올랐으니까 코스피는 있었는데 기관들이 파는 나머지 종목들은 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력기기는 상승했지만 2차전지나 원자력, 반도체 소부장, 원자력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에너빌리티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어저께 다 그냥 매도, 국내 기관들이 주르륵 매도하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하루에 또 5%씩 막 이렇게 빠지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현대차 기아 아침 시작하면서 10% 전후로 시작을 했잖아요. 한 1, 2%에 마감을 했어요. 많이 밀린 거예요. 고점으로부터. 많이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침 급등 후에 상승폭을 축소했는데 여전히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악재로 있었던 게 이제 풀리면서 네. 앞으로에 대해서 가시성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관세 비용에 대해서 이게 발표가 나오고 어저께 현대차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세 비용이 한 1.8조 원 정도 발생한 부분들을 어저께 이제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다 플러스는 끝났습니다. 네. 근데 아침에 급등에서는 밀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러면 또 이제 주소 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았다. 그 이벤트를 바라보고
시장이 움직이다가 소위 세로운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월말 되면서 그동안에 급등한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정리를 해야지만 그 다음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설명을 좀 드려보면 미국 시장에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멜리우스라는 데가 이제 반도체 AI하고 반도체 분석 리서치도 되게 강한 그런 운영사인데요. 여기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275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7년에서 2028년에 대한 시장 추정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본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출 추정치가 낮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오픈 AI와 MS,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자금 조달 및 공급 계약으로 볼 때 2028년까지 매출 8천억 달러 가능한다고 보다. 그래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5천억도 저희 막 이거 그건 본인들이 얘기한 네네, 거고 네. 젠슨왕이 네. 2026년도 얘기한 거고요. 이건 2028년까지. 2028년까지. 예, 8천억 달러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거 된단다 가지고 우린 싸울 필요는 없고 네. 뭐냐. 여전히 AI 및 반도체 섹터가 계속 화두일 수밖에 없다. 왜냐? 미국 정상회의 끝났죠. 미중 정상회의. 빅테크 실적 발표 다 끝나죠. 연준 이제 12월 달에 있어요. 연준 회의, FOMC 회의는요. 네. 당분간은 빅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11월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AI 화두로 엔비디아 쪽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메타가 11%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익이 나오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 와중에 돈은 계속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50억 달러의 채권 발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악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확대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동반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되게 좋은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네. 저는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기관영업부에 이름이 있는데 실명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보고서를 일부 축약 및 정리해서 그 사람하고 제가 생각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대로 적어오려고 좀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자본 지출 경쟁 기술에서 자본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투자자의 관심은 가치 있는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입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역설은 AI 거인들이 절약의 신호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오라클의 2025년 자본 지출은 3,5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 기업들이 투자 속도를 늦추면 AI 패권 경쟁에서 낙오할 것을 우려할 것이고 자본 지출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딥시크가 낮은 비용의 모델을 나왔죠. 네. 그 이슈로 인해서 그날 하루 나스닥이 3%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17% 폭락한 날이 있었어요. 지난 4월 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감소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때 막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고 자본 지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본 효율적인 기업이 아니고 총 자산 중 순고정자산 비중의 급증으로 고정자산 회전율이 떨어져 대형 에너지 기업처럼 자본 집약적 기업군이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형 건설 붐과 필적할 만한 AI 붐은 다른 옛날에 있었던 어떤 대형 건설 붐이라든지 인프라 확장이라든지 이런 때보다 이 AI는 아마도 기술이기 때문에 훨씬 수명도 짧고 그 수요도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 산업은 중후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후산업화된 자본 그리고 인프라를 기초로 하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두 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설명이요? 네. 왜 AI 붐은 수명이 짧대? 수요도 불확실하고. 아니 근데 예.
그리고 이제 네. 아마 이게 실제 시장이 커지냐 산업이 작아지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 같은 분위기 나오면 그때 끝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예. 그냥 진짜로 줄이고 이것보다 그냥 줄이는 것 같다. 요 얘기 나오면 이제 끝.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역설은 AI 거인들이 절약의 신호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네. 지금 왜 이 얘기를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적어왔냐면 이분 거를 인용해서 적어왔냐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좀 미친 놈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뭐 몇백조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상한데 그때는 이제 장이 좋고 이러다가 뭐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뭘 뭐 좀 줄이고 인력 확충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자본 집약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돈 빌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돈을 안 빌려서 투자를 축소하는 걸 걱정해라. 투자 축소하면은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네네네. 아니면 그 기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거 그만큼 이익이 연동되는 게 아니구나. 네네. 실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올해 2번이나. 그러면서 요번에도 지금 얘기하는 게 메타가 왜 이렇게 빠져요? 요번에 또 보여준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내년에 설비 투자를 대폭으로 확대하는데 야 이거 이렇게 투자해놓고 이만큼 걷어올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축소할게, 네. 연기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번에 이게 이번 상승의 이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네네.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선 신호로 네.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러면 저 바로 손절입니다. 수익률이 좋아. 그것도 한번 조금 부연 설명 주실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왜 왜냐면 그럴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막 뭐 500조 쓰고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쓰다가 돈도 안 되는데 일단 쓰다가 이제 돈 들어오면서 서서히 투자 이제 줄이는 게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먼저 이게 돈 들어오는 게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 시점이 어쩜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 아닐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개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축이 어느 정도 되고 현실화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하드웨어 쪽은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 네. 타이밍이 지나가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옛날에 인터넷 혁명 때 그랬는데요. 이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들, 클라우드 회사들이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는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용이. 그렇죠, 그렇죠.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하드웨어 쪽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 이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워낙에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는 지금 단연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아니냐 이 얘기를 우리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걸 적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좋네요. 우리 시장은 자본 시장 개혁과 메모리 슈퍼 사이클 요 두 가지로 간다. 말씀을 좀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핵심 기업들 주도로 차별화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그래요. S&P 500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동안 하락 종목이 500에서 390개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한 달. 네네. 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양극화에 또 한 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T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계속 매일 하니까 이제 기억이 다 있어요. 네. 제일 높게 불렀던 건 CT였잖아요. 74만 원. 또 바꿨습니다. 77만 원으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네, 77만 원으로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제도 SK하이닉스도 아침에 삼성전자 오를 때 SK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더라고요. 매수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라는 게 이게 뭐랄까요. 끊임없이 자금이 들어와서 막 활성화되거나 확산되는 상황이 아닌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네.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축이 계속 올라가면은 시총 높은 쪽이 올라가면 돈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데들은 한쪽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제시 이런 말씀 나누는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하면 나머지들은 이게 지금 고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멈춰선 상태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빠지지 않고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월봉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파를 이렇게 장대 항목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빅 이벤트 막 위기 막 이런 게 아니면 이제 밑으로 쉽게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 언저리 어디에서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는 가운데 한 5, 6개월 지나면 그 5, 6개월 동안은 다른 데들이 좀 올라갈 여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다른 데들한테 그렇게 수급적 여력이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20분 됐으니까 이제 뉴스 빨리 가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아까 공지는 전해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했고 평균 관세 57에서 47%로 인하했고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그 반도체 관련돼서는 논의 중이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미중 관세 협상을 1년 유예한 거다. 지난번에 3개월 유예, 3개월 유예 했잖아요. 네, 계속 1년간 유예한 거다. 결국은 이거는 그냥 연기한 거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CB 금리 동결했고요. ECB는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BOJ에서 금리 동결했는데 물가가 오른다면은 12월에 금리 인상 시사하는데 지금 일본이 CPI가 2.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야, 일본이 네, 일본이요. 그리고 지금 임금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어쩌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전 세계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요. 이 물가 계속 올라가면서 네. 아마도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다카이치 산하에는 완화적 금융 완화 정책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은 물가 계속 오르고 물가 오르면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요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 합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참여자로서의 관심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뭐 한반도 비핵화 한한령 히토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동참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뭐러 가는가. 이게 저는 핵심이에요. 되게 민감하겠네요. 네, 되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도 그랬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가 제일 첨예한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같이 마스가 마누가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뭐라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번 회담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11년 만에 온 거니까요. 네, 네. 11년 만에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좋았다가 문재인 때 안 좋았다가 네. 또 안 좋았 사드 때문에 안 좋았다가 네, 네. 그다음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다가 팬데믹 됐다가 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 안 좋았다가 뭐 이랬던 거라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내년에서 내후년 사이에 IPO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규모가 1조 달러. 사상 최대. 시작부터 1조 달러로 시작해요. 시작부터 1조 달러 준비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회사 측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IPO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날짜를 지금 딱 확정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IPO를 통한 자본 조달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샘 얼트만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M8으로 되겠네, 그죠? M7에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M8. 그렇게 되겠네요. 1조 달러. 네. 와, 네. 진짜 너무하네. 그리고 스트랜드포스에서는 삼성, SK, 키옥시아의 SSD 납기가 1년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다. 8TB 이상 고용량 제품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미 예약이 완료됐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코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처럼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공급량을 넘어설 것이다.
삼성전자가 콩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막연한 공급 확대보다 기술력에 집중할 것이다. 어제 SK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워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급량 확대를 막 그냥 적극적으로 했어요. 근데 네. 이번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하겠다. 네. 그래서 내년에 가격, DRAM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지만 좋은 뒤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부품 장비 기업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좀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른 부품 장비도 있어요. 거기 그건 뭐냐면은 미국 테일러. 요거는 테일러 공장? 빨리 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거기 관련된 것들은 어저께 올랐어요. 그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네. 그 약간 까다롭죠. 근데 만약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라인 증설,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만약에 나오면 요번에 콩콜에서 둘 다 얘기 안 했어요. 나오면 장비 부품주는 거의 대부분 다 급등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는 원전주가 빠졌는데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저께 원전주 다 급등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주 초에 요 내용 때문에 그랬던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행정부와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자력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급등했다가 어제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의 핵 잠수함 5,000톤급 4천 이상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뭐 필리 존스에서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 그랬는데 벌써 막 이런 계획까지 막 발표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로서의 이 부분도 관심은 뭐냐면 SMR 개발, 기체 설계, 시스템 구축, 건조, 시험 등을 포함해서 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 물론 지금 하나오션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당연히. 네. 그런데 어디서 할 거냐. 그리고 부품은 어디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의 참여 기업들에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트는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AI 데이터센터 수요 지원을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ESS 확대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중국에서 탄산 리튬 기업 하나가 상한가 갔어요. 아 그래요? 이런 요즘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기시감이 있죠. 언제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을 내내 제가 매달 와가지고 이게 저점이 얼마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얘들도 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서 이 흐름은 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 마지막 놓습니다. 자, 이제 이 3법 개정하고 세법 개정은 요즘에 또 얘기가 없었잖아요. 워낙 뭐 이벤트가 많았으니까요. 네. 민주당에서 3법 개정 대표 발의를 했던 김현정 의원 인터뷰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때문에 읽어드리는 겁니다. 특위 차원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중이다. 국감이 끝나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상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11월 중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2월 초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표입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를 할 때 M&A나 이런 거 인수를 할 때 특정 지분을 한꺼번에 블록딜로 그냥 사요. 그게 뭐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할인해서 사는 경우도 이렇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은 물론 주식매수 청구권이 있긴 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그냥 있다가 자기들끼리 하는 거에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주에게도 동일 조건으로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요 옛날부터 있었던 네. 요거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더 강화한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게 요 안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합병할 때 마지막이 아니군요. 요거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 얘기인데 네. 합병 시에 그 비율을 지금은 이제 회사 간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사업성 또는 경영권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본질 가치 및 기업 가치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본질 얘기를 하고 가치랑 있고요. 기업 가치? 예, 사업 가치요. 실제로 사업 가치. 근데 요즘 우리 합병하는 거 보면 우리가 불만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훨씬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두나무하고 저것도 그렇잖아요. 네네. 이쪽이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높은데 얘가 업력이 더 높고 뭐 명성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훨씬 더 기업 가치가 높은 쪽인데 우리가 불리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그걸 좀 정정하자, 정상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기업 거고요. 가치라고 하면 시총이에요? 아니면 그건 또 달라요? 시총이죠. 기업 사업 가치 시총이고 예, 예. 본질 가치라고 예. 하면 뭐 이 회사가 얼마나 뭐 장부가 말씀. 자본 얼마 갖고 있고 그렇죠. 자산 얼마 예, 갖고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익 얼마나 나고 예, 뭐 이런 게 유무형 이제 자산 포함해서 전부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로 계산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이제 칸이 없어서 줄여다 보니까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 네네. 거예요. 예, 칸이. PBR 0.8배 이하인 기업은 페널티를 주고 상속세. PBR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PBR을 낮게 해서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걸 구상하고 있다.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 아이디어들은 뭐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이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데 얘는 또 기기묘묘하게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또 방법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있겠죠. 예, 근데 뭐 지금 당장 생각하긴 예.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예. 네. 근데 PBR이 워낙에 낮은 일본은요 PBR을 낮은 데서 구체적으로 페널티를 엄청나게 줬었잖아요. 네. 거래소에서.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회사를 만들어서 공장 하나를 그쪽에다 넘겨버리고 네. 그러면 이제 장부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PBR 1배 이상으로 올라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 PBR이 올라가나? 공장 하나 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빼버리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 말씀하시길래 네. 별 희한한 것들 또 등장할. 그러니까 수도 이거는 있구나, 전문가들 다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예, 해야겠죠. 예. 근데 지금 요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요. 일단 일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11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2월. 근데 지금 이게 완결되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 빼앗하면 완결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내년 3월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네, 그렇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턴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턴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어제 시장부터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 텐데 우리 이사님 세미나 이사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번 주도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어. 언제죠? 11월. 물론 네 11월 9일이죠? 9일입니다. 이번 주는 아니지만 11월 9일에 우리 그 박병창 이사님하고 윤지호 경제평론가님 이 두 분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신다면서요? 몇 시간 하신다고 하셨죠? 5시인 것 같더라고. 5시간. 5시간. 그때 좀 약간 줄이세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건강관리 네. 예,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튼 그 두 분 윤쌤님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의 네. 오프라인 세미나 요거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3%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채팅창 링크 또는 영상 하단에 저희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네.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네. 그 절차에 맞게 따라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짜 정보들이 또 투자 정보들이 많아요. 3% 네. 멤버십에 네,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